그랜드 체로키 L 모델입니다.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수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응하는 차량으로 적절하게 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차가 덩치가 꽤나 큰 편인데 헤드램프가 상대적으로 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뿐만 아니고 바닥 그리고 컵홀더의 디테일에도 깔끔하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크러쉬 패드는 중앙에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진한 편이고요. 센터 터널 주변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도어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참 예쁩니다. 미국 차가 언제부턴지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극적인 편이죠. 앞쪽에는 서밋이라고 플레이트에 간접 조명이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요. 프로젝션 방식이 아닌 MFR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하약의 변동폭도 정확하면서도 초점이 또렷한 편이고요. 글쎄요, 다시 보더라도 차량의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광원의 폭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월등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인데요.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개등도 물론 LED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 정도가 시야각에 들어와서 운전석에 앉으면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실내에서도 느꼈습니다만은 바깥쪽에서 보니까 이 광원의 폭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까워서 사물을 야간에 또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광원의 폭이 확보가 되는지 다시 한번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일램프는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번호판 보조 등도 LED고요. 날카로운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쪽이 뭉툭하게 생긴 것 같은데 역시 헤드램프가 얇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날렵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툼한 편이거든요. V6 VVT 3.6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604cc고요. 최고 출력은 286마력, 토크는 35.1kg/m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여유는 꽤나 근사한 편에 속합니다. 앞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나름 또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본격적인 오프로드에 적합하다라기보다는 도심형 SUV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휠 타이어는 21인치 사양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트림이 두 가지가 있죠. 오버랜드하고 서밋 리저브하고 두 가지인데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서밋 리저브 모델이라서 21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75, 45, 21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나 도어 하단부의 마무리도 깔끔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과한 기교는 부리지 않았고요. 크롬이 조금 두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 크기에 비해서 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디자인도 전면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면서 볼륨감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이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 가져가고 있고 위쪽하고 측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루프렉도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오버랜드랑 서밋하고의 구분이 저 루프렉 컬러에서도 차이가 나죠. 줄구는 푸시 타입입니다. 안쪽에 캠리스 방식이라서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은 계시더라도 한 번만 사용하고 다시는 사용 안 하시는 분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죠. 캡을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듬직하고 보기 좋고요.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차량의 크기가 조금 더 가늠되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범퍼의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직관형으로 머플러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포티한 맛도 아주 잘 살려주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작을 합니다. 모터 소음은 큰 편은 아닌데 조금 더 빨랐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3열까지 사용을 할 때의 모습인데요. 이 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마트 장보기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도 공간을 여유있게 갖춰주고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이나 2열하고 3열을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꽤나 깊이 있게 잘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공간 잘 활용하셔도 트렁크 공간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3단 한번 접어볼까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으로 눌렀을 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니까 뒷좌석에서 큰 짐을 싣고 내릴 때 정말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2열도 전동으로 가능한데요. 한번 접어볼까요? 2열은 전동이 아니고 접는 것만, 풀리는 것만, 릴리즈만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완전히 평평해지는 건 아닙니다. 앞쪽이 약간 각도가 있기는 하고요. 또 이 차는 캡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좌우 독립된 시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암레스트가 올라와 있어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은 운전석 뒤쪽 측면 벽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고 빠지시면은 테일게이트 닫는 게 작동이 되고요. 일반적인 차량하고 조금 다른 면이 바로 이런 포인트죠. 스마트키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락 언락 기능에다가 아래쪽에 2번 누르면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이 가능합니다. 차량 크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을 가졌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키 락 언락 기능은 센서 타입으로 이 뒤쪽 도어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쪽에도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를 여닫아 보면 착착 물리는 이 체결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두께는 굉장히 좀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심심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고 외관의 블랙 그리고 안쪽에는 밝은 베이지 톤을 딱 이렇게 구현을 해주니까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좀 안락한 느낌들이 전달이 됩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서도 쾌적한 느낌을 이어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마사지 기능 포함한 전동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이런데 퀼팅 처리 같은 것들도 참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우드 패널이 만졌을 때 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다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는 조금 더 고급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살짝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맥켄토시의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맥포켓은 크기 적절하고 이 주변부도 이렇게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꾸준하게 고급감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는 서밋이라고 되어 있고 간접 조명 포함하고 있고요. 안장 그 길이 조절까지도 전동으로 가능하고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갖춰주고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장보다는 등받이가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몸을 잘 잡아주고, 보통 몸을 잘 잡아주면은 덩치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쪼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요. 이게 서밋이라고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보기에는 조금 얇고 불편할 것 같은데 제 체형에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센터 터널 측면에도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어서 고급감은 쭉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도 전부 다 가죽이에요.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덩치에 비해서는 글쎄요, 가속 페달이 조금 작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풋레스트 크기나 각도 적절하고요.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고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앞쪽에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전동 타입이고 여기서 잡아당기거나 밀어주시면 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웨이 타입 지원해줍니다. 조명 스위치는 전통적인 로터리 타입을 채택해주고 있고 앞쪽하고 뒤쪽의 안개등을 여기서 버튼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 우드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죠. 참고로 오버랜드 차량에는 이 우드 패널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체감이 좋고요. 각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또 마무리를 둥글둥글하게 해줘서 편안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죽으로 에어백 부분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콕핏 상단도 지금 가죽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데 패널 같은 것들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약간 누워있어서 동작이 편안한 편입니다. 클러스터 구성은 깔끔하면서 다양한 메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가지 모니터링을 할 때 간단하게 되면 좋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메뉴 구성별로 들어가서 본인이 설정해서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들 아주 깔끔하게 잘 담겨주고 있죠. 나이트 비전 옵션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다른 부분은 밝기로 열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도심 주행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것들이 있어서 크게 어둡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 다시 또 사람을 인식하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긴 하고요. 하지만 많이 어두운 교외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사물들, 특히 이 동물이라든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어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진하고 밝으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맥킨토시의 트위터죠.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 설정할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패드 시프트도 있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보이는데요. 이 뒤쪽에 볼륨 컨트롤하고 트래킹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도 패드 시프트하고 별개로 버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예.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평평하게 크러쉬 패드를 구성을 해주니까 편안하고 실제보다 좀 넓은 느낌이 좋습니다. 에어벤트 상단에 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상등 스위치 물리 버튼으로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고,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라든가 라인 크로스, TCS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거기에다가 이 차량은 자동 파킹이 가능합니다. 파킹 지원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랜드 체로키를 시승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패널인데요. 사실상 크기는 10.1인치인가요? 예, 12인치, 12.3인치도 아니고 와이드 타입도 아닌데 해상도가 너무 좋아요. 해상도가 너무 좋고 반응 속도 같은 것들도 참 깔끔하고요. 해상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안쪽에 있는 상황을 2열하고 3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볼 수도 있고, 부분 찝으면 그 부분만 확대가 돼요. 또 이런 부분들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 정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3열 헤드레스트도 여기에서, 왜냐면 2열까지는 괜찮은데 3열을 사용하게 되면 시야가 가리거든요.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3열 헤드레스트 접기 있는데 그걸 보시면 지금 3열 헤드레스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딱 접으면 이렇게 접혀서 뒤쪽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후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도 깔끔하고요. 이 왜곡되는 것들도 크지 않습니다. 어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동등하게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쪽에서는 조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 각도 조절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 후방 전방 선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장점이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요. 시트 마사지 기능, 이 마사지도 또 제대로인데요. 운전석 조석, 강약 조절 다 되고 허리나 전체 이완, 허리 이완 이런 기능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널은 정말 인정해주고 싶어요.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해상도가 너무 좋죠. 오프로드에 특화된 브랜드에서 만든 차량답게 오프로드 페이지도 아주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안쪽 메뉴로 들어가 보면 차량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스티어링 각도나 트랜스퍼 케이스가 락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보여주고요. 액세서리 게이지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구성 잘 돼 있고, 피칭 롤링, 터레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랑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요거는 오프로드 가보신 분들이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이 위쪽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고, 열선할 때는 붉은색, 통풍할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스티어링의 열선도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커버링이 가능한데요. 여기 블랙 하이그로스가 너무 좀 많이 과하다라는 느낌이 이 부분에서는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커버를 열면은 깔끔하니까요. USB 단자도 되게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C타입 2개, A타입 2개 옥사 단자 갖춰주고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크기가 넉넉한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기에도 좋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오토에서 스포츠, 스노우, 샌드, 머드, 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에어 서스펜션의 이 차고 조절 기능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 있다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차고가 내려가죠, 자동으로. 기어 노브는 조그 셔틀 방식인데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 사륜 로우 기능도 별도로 있고요. 언덕에서 내려갈 때 차량이 구동력으로만 제어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인데요. 이것도 커버링이 가능하고, 둘 다 딱 이 커버를 닫게 되면은 굉장히 이 면적이 넓죠. 블랙 하이그로스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 제외하면은 딱히 단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암레스트는 높이가 약간 있고 넓이도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안에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도 공간이 있고 한 번 더 열면은 여기에도 꽤나 깊이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에는 카펫 같은 걸로 깔끔하게 잘 처리해 놨고요. 맥킨토시 여기 불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근사해 보이긴 하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 당기시면 되고, 글쎄요,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위쪽도 보니까 되게 알칸타라 같은 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헤드라이너를 잘 마무리해 놨네요. 이것도 아마 오버랜드하고 서밋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은 양쪽에 LED고요.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으로 갖춰주고 있고요.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파노라마 타입인데 글라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웃슬라이딩으로 딱 넘어가니까 정말 많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닫아보면 깔끔하게 닫히고요. 안쪽에 커튼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뒤에서 넘어오려면 한참 넘어오는 것 같아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고요. 어쿠스틱 글라스라고 하던가요? 깔끔하게 끝까지 다 내려옵니다. 측면에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서 아이 키우는 집이나 어르신 모시고 장거리 여행할 때는 정말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은 구성이고요. 맵포켓도 크게 적절합니다. 타고 내릴 때 이 플레이트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 발 공간 좀 보세요.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발 공간도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바닥하고 앞좌석하고의 이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캡틴 시트는 슬라이딩 기능도 있습니다. 레버 잡아 당기셔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쿠션감이 있어서 나쁘진 않고요. 암레스트가 좀 독특한데요. 일단 2열에서 사용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 정도 공간 쓸 수가 있고요. 반대로 3열에서 사용할 때는 이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하고 3열에 계신 승객 모두를 다 고려했고요. 여기에도 보면 낮이라 조금 안 보이는데 LED로 조명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가운데 공간이 널쩍해서 여러가지 수납물들 보관하시기에 좋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이 차는 포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공조장치 포전 컨트롤이 가능하고, 참고로 오버랜드는 제가 기억하기에 3존으로 알고 있고, 이 서밋부터 4존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 시트, 2열은 통풍도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앞에랑 마찬가지고요. C타입 2개, A타입 2개 각각 갖춰주고 있고, 230V 인버터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에어벤트도 있고, 기둥 쪽에, 기둥 쪽에도 차가 워낙에 크니까 기둥 쪽에도 에어벤트 갖춰놨습니다. 3열도 한번 볼까요? 3열 뒤로 들어갈 때는 이 레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공간이 꽤나 많이 확보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3열 시트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발 공간, 무릎 공간이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뒤쪽에서 이 버튼만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뒤쪽에 큰 짐 같은 거 실을 때 다시 테일게이트 열고 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3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 갖춰주고 있고, USB A타입, C타입을 양쪽에 다 갖춰놨습니다. 조수석 뒤, 운전석 뒤, 지금 운전석 뒤 보여드렸고요. 조수석 뒤쪽에도 저렇게 USB 단자는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발 공간하고 무릎 공간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반면에 뒤로 넘어가는 공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슬라이딩도 이 정도가 가능하군요. 이걸 이렇게 밀면 뒤로 더 넘어갈 수가 있고요. 승하차는 성인 남성분들 기준으로 타고 내릴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요. 공조장치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뒤에서 보더라도 좀 세련된 느낌이 좋습니다. 기존의 미국 차에 대한 인식이나 틀 같은 거를 완전히 바꾸는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게 되고요. 스티어링은 다시 봐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을 먼저 도심에서 시승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승차감인데요.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도심 주행에서도 잔진동하고 큰 진동 같은 것들 너무 잘 걸러져서 편안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정말 세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넘어온 차량들의 에어 서스펜션 세팅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에서 만든 차량들 보면 예전에는 다소 좀 거친 듯한 느낌? 뭐 파워트레인이 그렇고 승차감이 그렇고 거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그랜드 체로키 L 서밋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7.7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6.7, 고속도로에서는 9.4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 주행에서는 약 5.8에서 6.2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덩치나 주변의 날씨 같은 것들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근의 트렌드를 감안을 해보면 한 10% 정도만 연비가 좀 더 좋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좀 전에 회전을 조금 급하게 한번 해봤는데 참고로 유턴을 했을 때의 차선은 3차선 안쪽에서 충분히 차가 돌아 나갑니다.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기 때문에 제법 크기가 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도심 주행이라든가 유턴 같은 거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 주행을 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도 풀사이즈 SUV들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AV의 화면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해상도가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 T맵이 딱 연동이 되니까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도 분명하고요. HUD는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또렷합니다. 대신에 이제 맵이랑 연동이 된다든가 조금 더 크고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클러스터는 조금 심심한 듯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차량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매뉴얼 같은 거 보시면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모니터링 하기에는 다소 좀 복잡하지 않나 싶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요, 비교적 큰 진동 같은 것들도 잘 걸러주고, 특히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 노면이 조금 좋지 않은 곳에서 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잔진동을 너무 잘 걸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뒷좌석의 피로도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클라이닝의 각도도 꽤나 큰 편이죠. 핸들의 반응도 제법 묵직하면서 민감도가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유격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핸들 이 파이 자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립은 적절한 것 같아요.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서 남성 운전자분들 뿐만 아니고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크기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남성분들한테는 크게 거슬리진 않고요. 약간의 이질감 정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시승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별로 좋지 않았던,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미국 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보통 미국에서 만든 차량들의 브레이크 세팅은 초반에 약간 좀 부드럽게 밟히기도 하고 유격이 조금 있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리고 담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밟았을 때 이질감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국내 소비자분들도 익숙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유럽에서 만든 차량들의 그것과 아주 비슷한 세팅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믿음직한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레이크도 초반부터 담력 좋은 편에 속하고요. 또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고 있어서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이 큰 차체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안정감 있게 제동 성능도 꾸준했습니다. 어쿠스틱 글라스라고 해서 앞쪽에 윈드실드 전면 유리, 앞좌석 측면, 뒷좌석 측면도 모두 다 이중 접합 차원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 이상, 한 120, 130km 이상 달리더라도 옆좌석 또는 뒷좌석, 앞좌석하고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에 그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분명하고요. 조용하죠? 시트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차고가 많이 올라서거든요.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좀 올라서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시야를 갖게 되면서 시트 포지션 자체는 또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안정감도 있고 포근한 느낌, 안락한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이 또 제대로인데요. 운전석하고 조수석에만 지금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꾹꾹 눌러주는 느낌, 그 다음에 아주 요소요소를 미세하게 컨트롤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덕분에 장시간 차량에 앉아있어도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도가 낮은 장점이 있죠. 도심 주행만 하기에는 차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가 가장 승차감도 좋고 만족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세팅이 어떻게 이런 세팅을 할 수 있는지 참 오랫동안 차를 만들었던 회사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작동을 할 때 이 소음 같은 것들이 저는 좀 거슬리긴 했는데, 왜냐면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울도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고요. 테두리 부분은 광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룸밀러는 크기 자체가 큰 거는 아닌데 비교적 시야 좋은 편에 속하고요. 또 룸밀러 자체가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이걸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꾸준하게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요게 보통 보면은 카메라 기능을 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차량들에서는 열이 조금 발생해서 그 부분이 좀 불편했었는데, 그랜드 체로키의 서밋 모델에서는 특별히 열이 발생하지도 않더라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배기음이 중저음으로 낮게 쫙 깔리는데요. 그런 느낌들은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서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요? 체감상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대신에 앞좌석에서는 아주 거친 느낌, 카랑카랑한 느낌의 엔진 회전 질감이 기분 좋게 다가오고, 뒷좌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앞좌석에 비해서는 엔진 소리는 조금 멀리 들리고 중저음으로 낮게 쫙 깔리는 배기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라면 오토모드로 넣었을 때요, 파워트레인은 8단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시속 100km는 4단 후반, 5단 초반 때부터는 시속 100km가 구현이 됩니다.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는 1500rpm 정도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됐고요. 기어 세팅이 조금 독특한데요, 저단에서 고RPM을 꾸준하게 쭉쭉 잡고선 올라가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 놓지 않고 오토 모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RPM으로 좀 쫙 쥐어 짜는 듯 하면서 힘있게 나가는 그런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연비가 7.7km고요. 고속도로에서는 9.3인가요? 9.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0km가 나오긴 나옵니다. 두 자릿수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대부분 9.6에서 9.8 정도를 유지를 해줬고요. 한 80km에서 90km 정도 발끝 신공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운행을 했을 때에는 최대 10.8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타야 되는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차가 그런 것 같아요. 차량 가격도 8,98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절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풀사이즈 대형 SUV들하고 나란히 어깨를 견주기에는 조금 크기가 작은 편이고요. 또 일반적인 SUV들과 비교를 해보면 제법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SUV들, 중형 SUV들은 조금 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국 차에 비해서 아주 섬세한 옵션 구성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이 대거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어 서스펜션 잘못 세팅이 되어 있으면 출렁출렁해서 앞좌석, 특히 뒷좌석에 앉았을 때, 2열에 앉았을 때 멀미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멀미 하시는 저희 어머님도 모셔봤고, 가족을 같이 아이들도 태워가지고 이동을 좀 해봤는데 멀미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세팅도 국내 지형이라든가 소비자분들의 기호에 잘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감속과 가속도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요.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을 때도 제법 스마트하게 대응을 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이 거리 간격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조향 보조가 지금 메인 센터링을 중심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너무 짧아요. 네,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빨갛게 이렇게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물론 법제도 때문에 길게 못 간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너무 짧지 않은가 싶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6기통을 생각을 하시는 분, 약간 실키한 느낌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거친 느낌이 기분 좋은 거침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힘이 있으면서 뭔가 좀 남성미 넘치는 회전 질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처음에는 저도 약간 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다 보니까 이 매력에 또 빠지게 되더라고요.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4일간 시승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실내가 조용하기 때문에 차를 이동을 하고서는 주차하게 되면 오토로 레벨링이 되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서 저는 조금 신경이 쓰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10% 정도만 상향됐으면 정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진 회전 질감이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힘이 쓰면서 거친 느낌,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힘이 쓰면서 거칠게 쭉쭉 막 고RPM 저단에서 물고 들어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막 끝까지 이 풀악셀 같은 거 밟아보면은 Y 영역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X 영역대 끝부분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차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힘도 있고 이 셰시의 강성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한데 너무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가 아쉬웠다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쉬운 점하고 단점들 섞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뒷좌석에서도 통풍하고 열선 시트가 각각 3단으로 조정이 됩니다. 2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 통풍 시트가 성능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에 좀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에 통풍 시트는 많이들 있는데 뒷좌석에는 조금 있는 차량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 SUV다운, 고급 대형 SUV다운 또 기본기를 충실하게 갖추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이 터레인 컨트롤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요. 락, 샌드, 머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보통 이제 오토랑 스포츠만 많이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오토로 놓고 달리면은 본인이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몰 때는 에코모드 비슷하게 움직여주고요. 킥다운 같은 거하고 약간 차를 거칠게 몰아붙이면 또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돼서 반응을 해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 에어 서스펜션이 차고를 낮춰주고요. 킥다운 같은 거 하게 되면 반응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경쾌한 편에 속하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차나 유턴 같은 게 신경 쓰일 수 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3차선 안쪽으로 2차선 반 정도면은 차량이 충분히 돌아 나갑니다. 휠베이스가 3m 넘고 전장이 5m가 넘기 때문에 이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은데요. 생각보다 조향각이 좀 큰 편에 속해서 유턴 같은 거 할 때도 크게 부담은 없네요. 3열 시트는 실내 리뷰 때에도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성인 남성 두 분이 앉아서 이동하기에는 썩 나이스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무릎 공간하고 발 공간이 제가 그렇게 다리가 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앉았을 때 편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이 정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부스터 시트 없이 앉아서 이동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공간입니다. 참고로 2열에는 ISO 픽스가 가능하지만 3열에는 ISO 픽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상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